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맹명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마케팅 강의도 하지만 인문학적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에서의 소비자는 사실은 그 인문학적인 성향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의 품격인데, 좀 리더라고 하면은 좀 이 격이 높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가정에서의 리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직에서의 리더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뭐 제가 잘 아는 경영자들의 어떤 그분들을 리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품격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어느 격이 있죠.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인격, 인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결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결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가계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출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잖아요. 막 물가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변수라는 게 있고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는 늘 있는 거죠. 근데 변수는 늘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에 이 포항 같은 경우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강철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변수는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물리는 거가 생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세가 물렸는데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가전 산업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변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25년도를 겪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가정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결혼을 할 때도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결정은 뭐냐, 보통 리더를 얘기할 때 야간 주행이라는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야간 주행 해보셨죠?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라이트 가는 쪽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협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정도 완벽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키아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코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닥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디지털 시대가 2010년도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디지털 시대는 2000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럼 10년을 왜 미뤘냐? 이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일회용 카메라를 이 코닥이 개발하면서 엄청 이 매출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늦추고 싶은 거죠. 디지털의 시기를 늦추고 싶다 보니까 10년 뒤에 아마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보고서가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어떤 거였냐면, 제일 어려운 게 가격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폰은 가격 때문에 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기들이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고객의 경험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키아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런 장난감 같은 그런 그 제품이 어디냐, 세상의 모든 스마트의 표준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정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좀 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결정이라는 부분들은 되게 좀 우리에게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런 재밌는 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마크 레퍼라는 교수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한쪽은 6개의 잼을 갖다 놓고 한쪽은 24개의 잼을 갖다 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본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부들이 장을 볼 때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적은 모여 있는 곳에서 몇 개 안 된 것에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비슷합니다. 제가 그 이마트 백화점의 숨겨진 비밀이라고 이마트 책을 썼는데, 주부들의 동선을 한번 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저 20개의 그 B형의 그룹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것들이 경쟁사들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매하는 걸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쪽 거를 많이
선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게 결코는 뭐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건 뭐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뭔가 정리돼 있고 그리고 뭔가 근접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애착심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6개의 잼에 가까이 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보통 보면은 CEO들이요 보고서를 받을 때 많은 그 의견을 가지지 않고 아주 단축돼 있는, 추갑돼 있는, 압축돼 있는 그런 그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결정할 때 수많은 정보잖아요. 지금 뭐 정보의 뭐 바다라 그러는데 홍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항상 해요.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실 물이 없는 홍수에서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한 첫 번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심리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선택적 지각 오류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도에 좋은 호황기라고 생각하던 정보를 여러분들이 몇 개나 접하셨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 그런 정보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 챗GPT 여러분 아시죠? 그런 기술. 그런데 뭐예요?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새로운 싸고 아주 좋은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가적인 경쟁이 돼서 어떤 경쟁이 붙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회사가 독점했던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이게 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관여가 돼 있어요.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뭐 MZ 세대지만 이제 알파 세대가 새로 나온대요. 이거는 디지털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저희 같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MZ세대 이후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모바일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검색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있던 세대와 MZ세대 이후의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결정하는. 근데 내가 살아왔던 그때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여기 보면 불황기 경제 지표가 있어요. 자, 이 지표는 주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 스타벅스 지표라는 것도 있고요. 맥도날드 지표도 있어요. 이 지표는 왜 그러냐면 그 기업들이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통계를 신뢰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트렌드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매년마다 우리가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문화, 트렌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는 걸 얘기하고요. 트렌드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전에 이미 트렌드를 읽고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한 타겟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목표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은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한테 좀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상담 코너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예전엔 부모가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도 있었고 부모가 살아온 경험에서 교육을 했다고요. 근데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를 찾아서 우리가 서로 의뢰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특히 금융적인 것들, 이런 그런 플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그 많은 부분, 근착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결정을 한다면 좀 좋은 결정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 얘기하잖아요. 안 믿습니다. 아까 노키아 얘기했잖아요. 노키아가 뭐라 그래요? 노키아가 여러분들 80년대 중반에
세계 스마트폰의 40%를 시장 지배를 갖고 있었고요. 이 핀란드의 20%의 수출을 노키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이 스마트폰에 아주 스타일리시했고요. 젊은 청년들이 좋아했고요. 새로운 최신의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이폰은 그런 거 별로 없었던 회사입니다. 오죽하면 장난감 같다고 폄하를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중심이 돼서 리딩해가는 그 타이밍을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소비자는 결국 아이폰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관점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다 유학도 가고 많이 하잖아요. 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이 고착화되어 있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요.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 타임즈 같은 거 보면요. 사실은 지역 신문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신문으로 우리가 착각하죠. 여러분들 CNN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CNN이 처음에 방송국을 선정할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누가 하루 종일 뉴스를 보겠냐? 동의하세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요. 이라크랑 전쟁이 났는데 CNN이 유일하게 24시간 전황을 중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 방송국이 물론 있지만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 이거는 관점의 고착화가 아니죠.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우리가 좀 이제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오픈 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과거 정보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우리가 또 라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라떼를 얘기할까? 옛날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삶의 중심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스마트폰 보시죠. 이 캐나다에 블랙베리라고 하는 얼마 전, 그러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이게 한 8천만 대가 나갔던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키워드가 하나 있죠. 이게 왜 잘 됐냐면 아예 이 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물리쿼터 키보드로 하는데 이게 아예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8천만 대가 팔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뉴노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밀려왔냐면 아이폰이요. 터치 스크린이 등장했습니다. 아이폰은 이게 없어도 내가 누르면 스크린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니어들 좀 강의를 하는데 시니어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생각의 박스에서 벗어나라. 여길 벗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키오스크를 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주문하던 거랑 지금은 로봇이 와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이 결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코드는 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언제 할 거냐 그런 거죠. 지금 할 거냐 아니면 미뤄서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요 되게 미뤄서 하는 형입니다. 되게 좀 게을러서 좀 뒤늦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요 선택을 잘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과를 선택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전문 그 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지금 뭐 반도체 결정하잖아요. 다음에 AI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어려워집니다. AI 세무사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AI를 아는 세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사라지는 직업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비스 업도 이제 로봇가 하는 시대다. 휴머노이드 로봇가 들어와서 공장에서 24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노조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공장에 가면 그렇게 아주 정확도가 높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같은 인간을 닮은 로봇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모든 생산 형태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근데 중국 화웨이에서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기 아주 세계적인 스마트폰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5,000번의 판단을 한답니다. 내 마음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5,000번 계속 판단을 합니다. 했다가 뒤집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하고 그게 35,000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전 두 번째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판단과 의식적인 판단은요 1%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9%는 뭐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운명처럼 내가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는 그런 결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아는 CEO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 결정을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을 좀 믿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이 과학입니까? 그러면 과학은 아닐 것 같아. 과학이지만 운명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할 수 있는 거는 결정이 아니라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내가 잘못된 오류, 그래서 최근에 있는 것들 내가 너무 믿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오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이 과정을 중요시 해야지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과 같은 그런 것들에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형태의 전과 앞의 어떤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지금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 보는 정보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들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행동경제학의 데니얼 커너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에베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이 600m 높을까 이렇게 600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치가 어떻게 나왔냐? 2,400m 나왔어요. 자, 에베레스트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14,000m보다 낮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높을까요? 얘기하고요. 밑에는 낮을까요?로 얘기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13,000m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다. 이건 되게 큰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 그 질문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정보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받아보는 정보들은 다 처음 받는 정보죠.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어떻다든가 뭐 새로운 어떤 뉴스에 대한 뉴스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들어요. 근데 그래서 빨리 결정하는 것, 이거는 결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 좌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 전기자동차가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캐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영학에서. 뭐냐면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막 반응 안 하고 막 컴플레인이 생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막 불이 막 나서 이거 진화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캐즘 현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갈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전기자동차가 불이 나니까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타가 정말 어려워졌다가 이 4조 정도 이 하이브리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의 타이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판단하고 이게 잘 될 것이라고 투자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한 어떤 상황의 목적을 결정할 때 그런 프로세스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처음 듣는 정보 크게 많이 신뢰해서 결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라틴어로요. 잘라내기래요. 모으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잘라내고 남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포커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 쉽게 말하면 고기 있는데 지방을 잘라내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결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잘라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MZ세대가 나왔어요. 자, MZ세대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정보를 다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기준으로 잘라내는 거죠. 잘 잘라내서 엑기스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게요. 잘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해야 되는 건데 그 대안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번뜩이고, 저 지금 번뜩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아주 좋은 대안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카트 여러분 아시죠? 이 마트 하는 카트.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오클라호마에 어떤 그 CEO에 그 사람이 카트를 개발했는데 의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무겁다 이게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게. 그래서 카트를 개발했더니 사람들이 유모차가 따르고 여성스럽다고 해서 전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그걸 몰고 하루 종일 몰아다니는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편리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예요? 무거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걸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거죠. 이거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이 결정은 우리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하고, 좋은 결정은, 나쁜 결정은요 우리가 계속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좀 풍요하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은 늘 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결과보다 자가 결과의 과정에 멈추라 그랬죠. 우리가 결과를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요 실패를 많이 하죠. 젊은 청년들 만나보잖아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괜찮다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버는 이득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은 늘 성공하진 않잖아요. 뭐 고등학교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얼마 전에 TV 보니까 300억을 버는 CEO가 됐더라고요.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실패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그 세미나 하는 거 봤더니 실패를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축하해 주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그 혼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과정에만 문제가 없다면 사실 실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선택,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정은 결과가 아닌 결정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를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죠. 그게 능력인데, 그래서 그게 안 됐다, 내가 결정 과정에 내가 힘이 부족하다, 그랬던 외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컨설턴트, 내 삶의 어떤 멘토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죠. 요즘 그런 TV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무슨 경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마켓 트렌드에 대한 얘기, 세상의 어떤 국제적인 시사적인 문제, 이런 거 다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에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텍쥐베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젊었을 때 흔히 어린 왕자를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도대체 이 결정을 위한 사람들에게 생텍쥐베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요? 배를 만들려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설계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일감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텍쥐베리는 그런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제조의 과정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바로 밑이에요.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러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현인이 목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당신 뭐하냐 그랬더니 추춧돌을, 이 대리석을 쪼면서 저는 추춧돌을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목수를 만났더니 그 목수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성당을 짓겠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의 결정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성당을 그리면서 작업하는 사람과 주춧돌을 만드는, 단순히 주춧돌만 만드는 것만 결정하는 이 사람의 시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작업의 성과는 어떨까요? 이분들이 내리는 결정 과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생텍쥐베리처럼 크게 기억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정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길게 오래 살 거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는 아주 좀 풍요롭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어요. 리더의 결정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리더의 결정은 오히려 단순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